오늘 좀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가져가 왔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흔히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한 걸까? 이게 누굴 위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 수법들도 한번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이 연락이 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받았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뭔가 그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가입을 해놨고 근데 전화를 해봐도 자기가 그 요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내막인지 몰라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숙지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동시진행 전세 사기라는 타이틀이에요. 이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주로 이런 신축 빌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보다 가격이 좀 일정하지 않고, 뭐 시세라든가 이런 게 좀 불규칙한, 획일화적이지 않은 이런 신축 빌라들에서 좀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자, 친구가 기존 집주인이죠. 이 기존 집주인에게 중개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 기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집도 너무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자비 지원도 해준다,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냐면 제3 컨설팅 업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컨설팅 업자가 기존 집주인까지 먼저 매수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합을 맞췄던 거예요. 이 컨설팅 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이런 세입자를 받고 세입자가 지금의 매매가보다 좀 높게 받아주시면 그러면은 자기가 이 정도의 수수료를 드리고 매매금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집도 팔고 그리고 수수료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를 한 겁니다. 당연히 제 친구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고. 자, 그렇게 해서 친구는 전세 보증금을 이제 이체를 하죠. 당연히 집이라든가 이런 내부 상태는 깔끔했고 괜찮았어요. 그것을 전세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친구는 황당한 일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몇 년 후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구가 계약하는 잔금 당일날 집주인이 교체가 됩니다. 무슨 회계망당한 일인가 싶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시진행 전세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증금을 보내는 날 새로운 집주인으로 교체된다. 그게 바로 동시진행 전세 사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왠지 망했다. 이거 제대로 쉽게 전세 보증금 잘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전입신고를 했냐? 했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보험 들었냐? 들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러기 전에 이 컨설팅 업자와 기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통속이라는 거. 이 기존 집주인도 이미 컨설팅 업자에게 매수를 당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을 거고요. 이 컨설팅 업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얼마를 받을 거면서 새로운 집주인 행세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은 날 바로 이 새로운 집주인과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잠수를 타게 되는 거죠. 자, 친구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제게 물었어요. 자,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 거죠. 저희 허그가 어떤 데입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데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본을 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100% 신뢰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산 울산지사 쪽에 이 친구가 울산 친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화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친구 보고 찾아가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결과는 보증 이행 불가.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재차 물었어요. 왜 보증 이행 불가예요? 라고 재차 물었죠. 그랬더니 좀 황당했습니다. 일단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계약 기간을 딱 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언제 했냐면 이 친구가 그 다음날 했어요. 예, 계약 기간 당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늦게 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을 못한다는 그런 불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어가지고 정말 많이 따졌어요. 정말 많이 따지고 제가 전화도 하고 친구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변 오는 서면적인 내용들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20년 4월 8일날 이사를 하게 됐고 20년 4월 9일날 전입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내준 서면 답변 내용이에요. 대출 실행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약관에 위배된다. 그로 인해서 보증이행이 불가하다. 순간 이거 보면서 아니 이 약관을 좀 이렇게 꼼꼼히 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어디나 똑같지만 약관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이게 중개사나 아니면 우리가 가입하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허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가입할 때 절차대로 서류 작성하셨냐 서류 내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가입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 알려줬냐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친구는 진행 중에 있어요. 예, 당연히 허그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집주인, 잠수 타버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솔직히 언제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계약 없이 그냥 다행스러운 건 그 친구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서 다행히 한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동시진행 전세사기 수법을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제 친구와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신축 빌라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신축 빌라가 가격이 좀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투명성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신축 빌라를 가지고 사기를 일으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저렴한 빌라에서 비싼 업자 빌라로 이제 중개사가 소개를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뭐 1억 5천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억 5천에 맞는 구축 빌라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구축 빌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됐고 낙후됐고 좀 입지도 저 안쪽에 있고 그 편의점 같은 것도 없고 주변 환경도 별로겠죠. 그러다가 점점 조금 좋은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대출 지원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사비도 준다. 자기가 아는 신축 분양 담당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대출 지원금과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면서도 빌라가 매우 깨끗하다. 그리고 한 가지 방점을 지는데 그게 뭐냐면 전세 보증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하겠죠. 이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중개인도 중개비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힘들잖아.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학생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혼자 솔로인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집주인에게만 중개비 받을게요 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일단 신축이죠, 대출 지원금 해주죠, 이사비 지원해주죠, 거기다가 중개비까지 아끼죠.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안 흔들릴 수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보다 전세가가 더 높다. 이거는 사실 제 친구도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전세가가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니까는 이 신축 빌라가 이 정도 가격? 뭐 당연하겠지. 그냥 의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주변에 있는 시세를 좀 알아봤더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동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세가 확인을 안 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은 그래도 제 친구처럼 동시진행 전세 사기, 이런 신종 사기 수법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먼저 대출이자 지원금, 이사비 지원 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의심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돈을 주냐? 내가 살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주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극도로 심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TV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계약금도 5% 할인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그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전세보증보험. 이거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약관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안 보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 친구 거 하면서 와, 무섭다. 전세보증보험도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게 못 되는구나. 약간 그거 하루 약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말도 안 해줄 뿐더러 그 하루 다르더라고 해서 지금 몇 억이 되는 돈을 안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챙겨야지. 그래서 약관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입신고는 무조건 당일에 하셔야 돼요. 예, 주말 낄 때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평일에 하셔가지고 그날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는 무조건 그 당일에 할 것.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돼요. 보통은 은행에서나 아니면 중개사분들이 3일 이내면 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사기들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바로 해라.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전에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친구 일을 겪으면서 이 전세 사기의 파장이 크다. 생각보다 많고 또 많이들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그냥 현장에서 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세 보증보험 있죠. 전세 보증보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믿지 못할 것 같고, 결국에는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더 개선되고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래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좀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특히 이런 빌라 쪽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그 간편한 부분들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전세 보증보험도 우리가 이제 가입할 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그쪽에서 안내를 꼭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거를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